안녕하세요. 10억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나스닥이 너무 과매도된 상태이고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저평가됐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고요. 지금 설탕물 파는 코카콜라나 햄버거 파는 맥도날드가 더 비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종목 가리지 않고 기술주면 다 폭락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돈이 다 저런 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시장의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술주를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닷컴 버블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오늘 그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뭐 석 달로 봐도 비슷한데요. 빅테크가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게 평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가 보일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빠졌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단기간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한 달 만이고요. 거의 석 달로 보면은 거의 반토막 난 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소비 방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 레이쇼가 24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28이고요. 코카콜라는 27입니다. 맥도날드는 24입니다. 얘네가 이 구글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종목들이 구글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구글이 21입니다. 21. 그리고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뭐 크게 뭐 떨어진 것도 없어요. 살짝 정말 살짝 미스는 안 본다. 살짝. 거기다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도 한다고 했죠. 물론 이제 구글의 문제는 너무 광고 매출에 의존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 분야가 아직 발전하고 있지 못하고 클라우드 사업은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유튜브에서 약간 매출이 줄어든 거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도보다 준 게 아니라 그 가이던스 대비 약간 줄었다는 겁니다. 68.08을 기대했는데 68.01 빌리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스가 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시장이 반응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구글에 대한 평가를 저런 설탕물 파는 회사랑 햄버거 파는 회사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가. 이 시장이 다 미쳤다는 겁니다.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3입니다, 13. 이 13이나 10 이런 것들은요, 그냥 저기 담배 파는 회사 그런 이 P 레이쇼군요. 아무리 페이스북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폭락을 시킨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8.5입니다. 8.5. 반도체 파는 회사를 8.5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TSN 같은 경우에도 21.43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스크를 좀 크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닝도 잘 나왔는데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언젠가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TSM은 날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매출액이 매년 무지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절대 망할 수도 없는 회사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보다 못한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발 주가가 올랐다고 닷컴버블 외치는데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면 그 P 레이쇼 비교한 게 있잖아요. 현재가 지금 23 정도 되거든요. 이제 닷컴버블일 때 몇이었냐면 150이 넘었어요. 150이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가격만 미친대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하고 자꾸 이때하고 비교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이제 그런 말을 할 거면 이제 다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오지 마세요. 자, 현재 PE 레이쇼를 보면 23.2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짝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가격도 좀 떨어지면서 대신에 EPS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PE 레이쇼는 줄어들었죠. 근데 이 23.20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2010년도 초반보다는 좀 높고 2016년대부터는 거의 비슷합니다. 21에서 20, 26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높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기업의 이익률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EPS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거품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P 레이쇼는 일정하잖아요.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우존스의 평균 그 P 레이쇼를 보니까 뭐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부분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P 레이쇼를 좀 보게 되는 좀 그런 것 같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에서 40 사이 정도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40까지 갔다가 지금 31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S&P 500은 24 있는 상태고요. 42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나스닥은 과매도가 됐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반등할 타이밍이 와야 되는데 물론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은 어떤 그 종목 그런 문제보다는 대외적인 매크로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급상승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TQ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 38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이 35가 저는 첫 번째 지지라인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쯤에서 반등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반등은 있거든요. 떨어질 때도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요. 상승장에서도 항상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이쯤까지는 반등할 찬스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쯤에서 매수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